수십 미터 바닷속에 숨겨진 에덴 동산과 수백 미터 땅속에 보물을 품고 있는 그곳. 슬라베시에서 만난 보물 중의 보물, 황금이다. ini masnya bagus dari mana? 21세기판 골드러시가 펼쳐지는 황금의 섬. Di dalam batu rep, Mas. 황금을 좇는 사람들, 그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많은 섬들의 나라란 뜻의 누산타라라고도 불리는 이 나라엔 무려 17,000개에 이르는 섬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한 슬라웨시 섬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미지의 자연을 간직한 섬이기도 하다. 전 세계 다이버들의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문화캠. 투명한 바닷속을 노니는 다양하고 희귀한 수중 생물들이 시선을 매혹시키는데 연중 섭씨 27도에서 29도를 유지하는 이 따뜻한 바다엔 서부 태평양에서 알려진 어종의 70% 이상이 살고 있다. 좀처럼 보기 힘든 푸른 바다 거북도 외출에 나선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 조치가 내려진 멸종 위기종. 바다 거북류 중에선 유일하게 체온을 높이기 위해 일광욕을 즐기는 녀석이기도 하다. 햇빛을 향해 무트로 향하는 걸까? 마치 하늘을 날듯 유유히 비행을 즐기는 바다 거북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인데 그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다 자란 바다 거북의 유일한 천적 상어다.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 문화캠. 산호는 태양광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맑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산다. 무성한 산호초는 그 자체로 이곳이 청정해역임을 보여준다. 아네모네 피쉬가 말미잘 사이를 노늘며 공생하는 모습도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바닷속의 에덴 동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풍경. 이는 전 세계 다이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One's point Fukui with giant clams and one's with more coral rocks and sand. There's more likely also to see sharks or dugongs. We see sometimes sea cows and in general a lot of reef fish. Very is very good also for the small things like seahorses, big seahorses, bagus. Bagus. 태초의 자연이 이랬을까 싶은 경이로운 바다. 그리고 바다 속만큼이나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슬라베시다. 울창한 삼림 곳곳 풍요로운 자연이 가져다준 선물들,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하자원들. 그 중에서도 최고는 금이다.
술라웨시 북쪽의 마나도. 16세기 초 황금을 찾아온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수차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온 유서 깊은 항구 도시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이곳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90%를 차지하는 도시. 그리고 지금은 다시 황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광으로 유명한 따텔루 마을로 향하는 길. 마치 산불이라도 난 듯 연기가 온통 산 하나를 휩싸고 있다. 북기가시, 현지어로 사랑의 언덕이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이곳은 소프탄 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온천지대다. 소프탄 산은 3년 전에도 작은 폭발을 일으킨 활화산이다. 화산의 피해를 입을 거리는 아니지만 마그마가 지나는 땅 위로는 펄펄 끓는 온천물이 계곡을 이루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이 물에 옥수수나 날계란 같은 양식을 삶아 먹는 것은 현지인들의 일상이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완성된 잘 익은 유황달걀, 이열치열.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음식을 즐기는 것은 우리네 풍습과도 다르지 않다. Rasa lebih alami, lebih natural. 웬만한 여행 책자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현지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휴양과 명상의 장소. 이곳에 온천이 생겨난 것은 지역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오래전 일이다. 온천 위쪽으론 마치 수호신처럼 이 일대를 지키는 거대한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다. 10여 년 전 화산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현지의 조각가가 새긴 것이다. Oh, nenek moyang yang gambar. Iya. Gambar Toar Lumimut. Toar. Kiri Lumimut. Nenek moyang orang Minahasa.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이 나라엔 130곳에 달하는 활화산과 휴화산이 있다. 슬라웨시엔 모두 11개의 활화산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프탄이다. 때로 폭발과 지진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화산.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자 고마운 선물이기도 하다. 화산재에는 질소처럼 식물 성장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폭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다. 농사짓기엔 다시 없는 밑거름이다. 그런데 이곳의 소들은 농사가 아닌 다른 일에 더 많이 이용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소들의 행렬은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막사. 비슷한 모양새의 작은 천막들이 산비탈 곳곳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석금을 캐내는 금광이다.
Terus. Iya. Bola. Iya. 언뜻 흔한 돌덩이 같지만 하나같이 금이 섞인 귀한 돌, 금광석이다. Jalur emas semua ini mas. Ya, ya, mengandung emas semua. 까마득한 어둠 속 감춰진 보물들. 광부들은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어둠 속으로 향한다. 땅속 50m 지점까지 수직으로 파여진 갱도. 얼기설기 막아놓은 나무 난간이 바닥을 알린다. 방금 내려온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다. 하지만 이곳은 끝이 아니다. 몸조차 펼 수 없는 낮은 굴을 지나 막다른 벽에 다다르면 또다시 아래로 향한 굴이 나온다. Sudah banyak rambangan masuk sini. Gantian. Ini lubang ini ada 4 rambangan. Oh, begitu. Ini rambangan lain. 산비탈 곳곳 뚫려 있는 굴들은 저마다 입구는 하나지만 금맥을 찾는 발길들이 파놓은 수많은 다른 굴로 이어진다. 흡사 개미굴과 닮은 모양새인데 이 좁고 어두운 공간 어디에 금이 묻혀 있다는 걸까? Bukan si entaranya. 수년간 금을 찾아온 날카로운 눈매는 어둠 속에서도 금맥을 놓치지 않는다. 이미 금맥을 찾아낸 광부들이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돌을 깬다. 이곳은 주로 마그마가 굳어져 생긴 석영맥에 금맥이 포함된 석금광산. 석영맥을 따라가면 금이 보인다. Dep yang ada di sini. Terus ada 12 cm. Bagus. 제대로 된 금맥을 찾으면 손길이 바빠진다. 금을 캐내기 전에 휘발유 불길로 금맥이 있는 벽을 지지는 것이 우선이다. Kasih pecah batu supaya itu batu itu jadi retak, baru tidak terlalu susah untuk pakai ini betal. Jadi lebih cepat pakai api. 휘발유가 없었던 머나먼 옛날엔 장작불을 피워 돌을 달구던 시절도 있었다.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한 공간. 하지만 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들에겐 무릅쓸 만한 위험이다. 불로 달궈진 돌이라고는 해도 망치와 정만으로 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한참 후에야 쓸만한 돌들이 떨어져 나온다. 금을 품은 돌, 금광석이다. 이렇게 25kg짜리 자루 하나를 채우는데 1시간. 너다섯 자루를 캐고 나면 하루 일과의 반이 지나간다.
채워진 자루들은 광부들의 손에서 손으로 운반되는데 이 역시 돌을 깨는 것만큼이나 힘든 작업이다. 광부들이 까마득히 내려온 길을 무거운 자루가 고스란히 되짚어 올라간다. 그동안 돌 속에서 자고 있던 금들이 바깥 세상으로 향할 시간. 바깥에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늘 대기하는 광부가 있다. 신호에 맞춰 밧줄을 내리면 자루가 올라온다. Ya, terus. 이날은 8명이서 각자 대여섯 자루씩 40자루를 넘게 캤다. 일일이 올리는 데만도 1시간이 넘어가는 대작업이다. 이렇게 자루를 다 올리고 나면 이번엔 광부들의 차례다. 밧줄이 있는 곳까지는 맨몸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반나절 작업 끝에 광부들은 하나같이 탈진 직전이다. Bagaimana? Capek. Capek. 광부 중 한 명인 조는 맨몸뚱이 하나로 금 찾기에 나선 지 벌써 5년째다. 몸에 있던 수분이 다 빠져나오기라도 하는 듯 땀으로 흥건해진 몸. Siksa kalau menambang begini, siksa. 지하 세계에서의 일상은 아무리 거듭해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디 지하뿐이겠는가? 금광에선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으로 나르기 전 분쇄기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돌을 잘게 부수는 것 역시 이들의 목. 거대한 땅 속의 암석이 돌이 되고 돌이 자갈이 되도록 망치질 소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루방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다. 잘게 부서진 금광석은 꼼꼼히 봉해져 제련 공장으로 향한다. 이제부턴 솥대들이 활약할 시간이다. 보통 한 번에 4개씩 100kg 분량의 자루를 실어 나르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다. Pakai sapi karena jalannya sempit dan lembah-lembah. Dia naik gunung turun gunung. Lalu likuk-lakuk. 산등성이에서부터 평지에 있는 제련 공장까지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 산길이 험한 데다 사람이 일일이 나르기엔 너무 무거운 짐. 하지만 소는 힘이 세다. 금광의 굴처럼 소 한 마리가 겨우 통과할 만한 좁디 좁은 길. 이 역시 사람이 일일이 판에서 만든 것이다. 꽤나 험한 경로지만 소떼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익숙한 발걸음으로 수레를 끈다. 나르는 일은 소가 하지만 그 곁엔 항상 주인이 함께한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니나 다를까 험한 길에 수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친 소들에겐 잠시나마 쉬어갈 시간이 주어진다. 다시 자루를 옮기던 중 이번엔 소 한 마리가 말썽이다. 망가진 천막보단 당장 소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Ya gate satu kali, tak cude-cude. 천막 주인은 막막할 따름이다. Bikin rusak. Bikin rusak. Sapinya. Ah, celaka. VIP. 남은 소떼와 주인들은 도망간 소의 자루까지 싣고 공장으로 향한다. 조금은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언제 자신의 소가 말썽을 부릴지 모를 일. 주인들 입장에선 자루가 성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Diam ya. Diam ya. Diam. Diam ya. Saya kerja di sini. Memakai sapi 3. Bersih hasilnya seminggu 1 juta. bersih itu. 농사를 짓던 수만보 씨는 금광이 발견되면서 소와 함께 직업을 바꾸었다. 농사를 짓던 소는 이제 금광석을 나르는 든든한 일꾼이다. 경제적 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족이기도 한 소. 고생한 소와 함께 매일 수영을 즐기는 건 수만보 씨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Harapannya ya baru 10 tahun lagi masih bisa. Ada yang umur, teman saya ada umur 70-an. Itu senang saya kerja sini. 한편 소가 나른 금은 재령 공장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잘게 부순 원석을 트로멜이라 불리는 분쇄기로 2번에 걸쳐 더욱 잘게 부수고 물을 섞은 뒤 비중 차이를 이용해 바닥에 금을 가라앉히는 것. 금이 섞인 진흙은 80kg짜리 자루에 담겨 다시 대형 수조로 향한다. Sekitar 2-3 gram saja. 72시간에 걸쳐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금이 섞인 결정체가 나오고 이를 가열해 다른 성분들을 연소시키면 순도 높은 금이 탄생하는 것이다.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순간이다. 우리 돈 수백만 원어치에 달하는 순금 덩어리. 그야말로 노다지다. Mereka ramai-ramai mengelola tambang di atas, kerja di tambang ini. Jadi perkiraan saya sampai sekarang mungkin ada sekitar 3.000 orang yang kerja sekarang yang ini. Jadi coba bayangkan perbandingan kemakmuran itu sampai 3.000 orang. 10여 년 전 마나도의 한 마을에서 금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금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Mau lihat? Oh iya. Bisa dites? 이곳에서 가장 번성하는 사업은 소규모 금광에서 나오는 금을 사들여 가공해 파는 중간 유통업이다. 가치를 매기기 위해 금의 순도와 무게를 재는 것은 필수. 금으로 그은 선에 질산 용액을 떨어뜨려 선이 얼마나 선명한지 불순물이 떠오르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한다. Oh ini emasnya bagus dari mana? 순도가 높다는 말에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진다. 이 작은 금 세 덩어리의 무게는 97.6g. 과연 그 가치는 얼마일까? 세는 데만도 한참이다. 3,660만 루피아, 우리 돈 약 460만 원이라는 거액이 즉석에서 건네진다. Biasanya kalau saya di sini dapat sampai dia bisa 3 ons sampai 4 ons per hari. 번화한 시내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금은방이다. 하나같이 싼 값에 금을 사들여 가공과 세공을 거쳐 비싼 값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이다. 마을엔 금붙이 하나 몸에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Mas sama yang dalam. Itu emas tura. Yakin? Yakin. Mas itu sama ini. Sulawesi Utara, Manado, banyak tambang yang paling ini. Paling banyak emas, paling top itu mas. 그런데 이는 마나도만의 일이 아니다. 섬 동남부에 위치한 봄바나 지역으로 향하는 길. 이곳엔 3년 전 대규모 금맥이 발견되면서 개발 붐이 일어났다. 울퉁불퉁하던 흙길에 배수로가 생기고 잘 깔린 도로가 들어선다. 술라웨시 섬 곳곳 금이 발견되는 곳마다 펼쳐지는 풍경이다. Kita bikin jalan untuk masyarakat di sini supaya dia lancar kendaraannya. Itu bikin perbaiki jalannya? Iya, memperbaiki jalan. Kenapa itu bikin jalan di sini? Karena di sini menghasilkan emas di Bombana ini tuh supaya kita masyarakat lancar kendaraannya begitu. 이전엔 이 일대가 모두 농경지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드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봄바나에서도 드문드문 집 한 채씩 있는 것이 전부였던 라우라우 마을. 금은 이곳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몰려든 사람들로 아예 마을 하나가 생겨난 것이다. Sebelum terjadinya itu Mas Pak, di sini sunyi sampai ke situ Pak. Sekarang? Sekarang alhamdulillah sudah senang jadi kota kecil. Sudah jadi terminal. 주된 이동수단이었던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금으로 돈을 번 사람들 사이에선 새로운 오토바이를 장만하는 경쟁이 붙었다. 황금이 빚어낸 신풍속도다. 소규모 금광들이 즐비한 것은 어디나 매 한 가지. 하지만 이곳의 금 채취 방법은 마나도와는 또 다르다. 수십 미터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석금과 달리 이곳의 금은 흙에 섞여 있는 토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치와 정이 아닌 양수기와 삽으로 작업을 한다. 석광에 비해 보다 적은 투자로 금을 얻을 수 있다.
기본 작업은 단순하다. 굴착기로 땅을 판 뒤 금이 섞인 흙을 물로 흘려보내면 나머지는 양수기가 알아서 해결해준다. 이 물을 카펫에 흘려보내 금을 가라앉힌다. 커다란 돌은 미리 걸러진다. 이후부턴 물속에 사금을 채취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이 섞인 진흙을 둘랑이라 부르는 삭감 모양의 전통 도구에 돌리다 보면 비중이 큰 금이 한가운데 모인다. 여기에 수은을 섞으면 금과 수은의 결합체인 아말감이 만들어지고 이를 가열해 수은을 증발시키면 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수유띠 씨는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됐다. Ya karena kita tidak tahu bila mau ada emas utiliannya kita berkebun tulang coklat. Tulang coklat. 9 tahun kemudian habis beli tanah, nanam coklat langsung muncul emas pada 2007. 4헥타르의 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500만 루피아, 우리 돈 60여만 원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금의 양은 한 달에 1kg, 우리 돈 4천만 원 이상이다. 7.200.000. Dulu dapat 2 juta. Cuma itu kebun? Cuma kebun coklat. Sekarang alhamdulillah muncul emas. Kita senang kerja karena penghasilan sudah bagus. 그렇다면 금은 이들에게 부와 행복만 안겨준 걸까? 금광 인근에 위치한 시내 중심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이다. tempat kita santai, tempat kita ngopi, terus ada bisnis, kemudian politik, sini tempat. Jadi namanya sini Jalan Roda. 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다른 보석들도 이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내의 즐비한 금은방만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대낮부터 카드놀이에 빠져있는 사람들. 주사위 모양을 그려 넣은 간단한 종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도박은 이 나라에서도 불법이지만 돈이 몰리는 금광 인근에선 종종 쇠고랑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보다 싼 값에 금을 거래하는 암매매상들도 거리 곳곳에 진을 치고 있다. 금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줬을지 몰라도 끝없는 욕망을 부추긴다. 금을 찾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은 불안해졌다. Banyak emas, orang dari sana datang merampok. Lalu disuruh usir pulang. Nah, tapi sekarang sudah ikut peraturan. Kalau siapa yang punya lubang, kan sudah lihat di atas. Kalau situ punya lubang, situ. 석금을 캐는 루방에선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뚱이 하나로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르래에 걸린 밧줄 하나가 이들의 생명줄이다.
얼기설기 쳐놓은 나무 난간들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 보이는 곳. 특히 개미굴처럼 만들어진 루방의 구조는 비에 취약하다. 폭우라도 쏟아지는 날에는 집안이 약해져 금광이 매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루하루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늘에 대한 믿음 하나뿐. 인근의 금광에서 일어난 매몰 사고 소식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Dan membahayakan bagi penambang. Dan pada waktu lalu sekitar 3 tahun lalu ada yang tertimpa oleh berbatuhan oleh karena kelalaian para penambang. 점심시간. 광부들이 유일하게 햇빛을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번 루방에 올라오면 짧게는 2주에서 수개월에 이르기까지 생활해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광부들 스스로의 몫. 이날의 주메뉴는 값싼 참치의 머리 부위만 볶아 만든 생선 요리다. 이제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밥 짓기의 달인이 된 지도 오래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고된 노동에 허기진 배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이 정도면 성찬이다. 존 역시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까진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대여섯 시간 걸리는 고향집에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2 딸이 있다. 잠깐. 1년에 단 2번 집에 다녀오는 생활이 햇수로 5년째. 버는 돈의 대부분은 아내에게 붙인다. 그의 짐은 단촐하기 그지없다. Dulu petani tapi karena tidak mencukup untuk biaya keluarga, jadi saya datang ke tambang untuk menambah biaya hidup untuk keluarga kami. 1 tahun sekitaran 6 sampai 7 juta. 쉬는 것도 잠시. 다시금 지하 세계로 내려갈 때다. 매일매일이 고된 일의 반복이지만 농사를 지을 때보다 수입은 3배로 늘었다. 그가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금광에서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광부들은 하나같이 금광 인근의 계곡으로 향한다. 깨끗하지 않은 흙탕물이지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엔 충분하다. 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Di waktu mandi sehat. Di waktu mandi sehat, segar. Badanku segar.
그렇게 루방에서의 고된 일상이 또 하루 흘러간다. 동이 채 트기도 전 이들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전날 미처 올리지 못한 자루를 마저 올리고 나면 해가 뜨기도 전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하루하루가 부러진 쳇바퀴처럼 위험하기만 한 일상. 그래도 존의 바람은 소박하다. Kalau memang hasilnya lumayan untuk membuka usaha seperti menjual dan membeli beras, menjual dan membeli beras yang ada di kampung. 현재 슬라베시에는 크고 작은 금광들이 수백여 개에 달한다. 상당수는 탐사에서 설비 생산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기업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We have gold mining, we have nickel mining, we have asphalt mining, but most of them are managed by foreign investors. Most of them.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 탐사 비용만도 어마어마하다. 탐사 면적에 따라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탐사비 지출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개발되면 보통 단기간 내에 투자비 원금을 회수하고 투자 비용 대비 타 광물에 비해 고수익을 낸다는 게 금광의 매력이기도 하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일단 성공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금값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올랐다. 최근엔 급기야 1온수당 $1,500 내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막대한 자본을 담보로 외국계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광이 개발되면 골드러시가 일어난다. 마을엔 외지에서 유입된 중간 상인들이 넘쳐난다. 막대한 자본이 없어도 금을 사들일 만큼의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 이들은 최종 금 시세에서 5에서 10% 정도의 거래 수익을 가져간다. 이들에게 금은 돈 놓고 돈 먹기인 셈이다. 돈이 없는 이들에겐 맨몸뚱이가 곧 담보다. 그래도 농사를 지을 때보다 수입이 훨씬 낮다 보니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금을 좇는 사이 이 황금의 섬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금광에서는 금을 분리해내기 위해 수은을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이 흔히 눈에 띈다. 호능법 또는 수은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 자신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슬라웨시 지역 광부들의 혈중 수은량은 독일 광부의 30배, 특히 수은을 녹이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수은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은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뇌를 파괴한다. 폐기물을 흡수한 땅은 황폐해지고 울창한 열대 우림은 사라져간다.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바닷속 낙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금의 가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앞에 돈을 담보로, 몸을 담보로 금을 줬는 사람들. 그 대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하는 이유다. I have no money, I do live now with, but I can dream cool enough. One day I fly away with my little wing, give all this to yesterday. I'm in your eyes. Now you were in my heart.